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채권이나 채권 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수익률 곡선이라는 말인데요. 이 수익률 곡선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만기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수익률 곡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34 수익률 곡선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서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요 다섯 나라의 국채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정부채를 중심으로 한 수익률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많이 지금 벗어나서 보이는 영국의 경우를 이렇게 지우거나 아니면 요 우측에 있는 기간을 이렇게 한번 30년으로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여기서 현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 4월 말일 또는 뭐 5월 1일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 2015년 5월 3일이니까요. 그래서 요때의 시점에서의 요 각국의 일드 커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년까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와 있죠. 지금 그림을 좀 더 보기 편하게 한번 한국의 부분을 테두리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이라는 걸 지금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지금 독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독일 부분을 조금 더 또 진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독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곡선상으로 좀 가파르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부분을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가장 1년짜리도 있고 물론 여기 기준금리에서 아주 단기에 적용되는 금리도 있을 텐데 지금은 정부채를 기준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정부, 그러니까 국채 간 스프레드를 보면 이 단기에서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지만 지금 10년 정도 수준에 가거나 20년 수준에 가면 거의 차이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역전 현상까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한 40bp에서 50bp를 약간 넘는 정도 수준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어떤 시점, 여기서 이제 시점을 바꿔주면 여러 가지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말 정도의 시점에서 이 수익률 곡선을 본다 그러면 작년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전에 봤던 그림으로 바뀐 건데요. 그동안에 이 변화들이 어떻게 이런지를 좀 보기는 좀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일단 한국 거를 한번 먼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한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2015년에 지금 5월 3일자로 맞춰져 있는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1주 전,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는 국가별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요 1주 전, 2주 전, 1개월 전, 3개월 전에 요 수익률 곡선을 불러다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제일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보이시는 이 부분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2015년 4월 30일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걸 좀 보기 편하게 가장 최근이니까 이 부분을 색깔도 좀 진한 거로 하고 굵기도 좀 굵게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4월 30일입니다.
자, 1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 부분이죠. 이 파란 하늘색 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이 부분을 좀 더 파란색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1년 전에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보통 비슷한 모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패럴렐 쉬프트라고 합니다. 평행으로 다운된 거죠. 패럴렐 다운 쉬프트. 이동을 하긴 했지만 밑으로 내려왔죠. 만약에 이 올라갔다 그러면 패럴렐 쉬프트를 하지만 업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전에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폭은 훨씬 더 급격하게 내려오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수익률 커브가 누워지는 플래트닝 되는 현상을 우리는 평탄화, 그러니까 플래트닝이라는 단어 그대로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진다 내지는 여기서 특별하게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할 때는 이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탄화되는 부분을 보여주고요. 아주 심하게는 디플레이션이 심하게 이루어진다 하면 현재보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보통 이걸 입 어버드 된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다운워드라 그러고 또 경기를 예측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약간 험프도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들에서 차트들이 어떤 식으로 6개월 전, 1년 전 또는 3개월 전에 비해서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움직여졌냐를 보고 그 나라의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경기 종합지수를 만들 때 선행종합지수의 한 지표를 만드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 수익률과 요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게 이제 장단기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신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 올라볼까요? 자, 한국이라는 국가에서의 특정 기간마다의 일드 커브를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보는 과정을 보신 건데요. 지금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움직임을 봤지만 아니면 어떤 포인트에서 국가 간의 일드 커브 그걸 비교해 보면 지금 돈이 많이 움직인다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겠구나라는 것. 물론 이제 그 국가 간의 서버린 레이팅,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요 기간 개념들을 없애고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주요국 정부체라는 요 그룹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다시 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면 요 나라들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2234 2234 수익률 곡선에 대한 메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요걸 클릭을 해서 거기에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지정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순서를 밟게 되겠죠. 그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각국의 수익률 곡선을 서로 비교하는 자,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룹 추가해서 아시아의 빅5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중, 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5나라를 해놓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해외 금리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해외 금리를 누르고 한, 일, 좀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제 중국 또 내려가면 인도, 인도네시아 자 이렇게 하고 확인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중일 인이라는 부분을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5나라의 수익률 곡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상단에 보이는 것이 인도, 그 두 번째에 보이는 것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중국, 그 다음이 한국, 일본. 뭔가 그 국가 간의 그 여러 가지 수준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0% 수준에 보이는 일본과 그다음에 제일 상단에 보이는 인도, 요 나라들의 개분 무려 8%에 이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물론 이 축의 높이에 있어도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평평하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때 이런 구조를 우리는 업워드 됐다 그러고 보통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모양으로 인식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나라를 놓고 기간 변화에 따른 수익률 곡선의 이동을 본 거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 간의 수익률 곡선을 비교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탭을 보시면 이종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CD, 뭐 이건 채권은 아닙니다만 CD나 뭐 통한증권, 그 다음에 국고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딧물의 회사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기간별로 섞어서 만든 게 이종채권. 그러니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단기 회사채와 장기 국고채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커브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요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표 채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국고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종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종목 자체, 그러니까 국고채 3년 이게 아니고 국고채 뭐 14-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종목을 갖고 하는 거고요. 이 관심 종목은 내가 따로 그 관리하려고 하는 또는 매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 종목으로 놓고 그림을 그린 부분이 됩니다. 자, 이종 채권을 클릭을 하고 지금 코피아 주요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냥 보면 대충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피아 주요 채권이라는 곳에는 CD, 통한증권 1년, 2년, 3년, 5년, 10년에서 이렇게 채권들을 넣어놨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10년, 20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뒤에 옛날 이제 금투협이라는 표시로 KSDA가 달려 있는데 지금 이건 코피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그룹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 추가를 눌러서 뭐 장단기로 해서 이종 채권을 만들겠다. 그러면 장단기, 그 다음에 이종 이렇게 하나 이름을 하는 거 보겠습니다. 넣고 그러면 뭐 본대비나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채권을 찾으면 되지만 편하게 본대 채권을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고채 1년, 그 다음에 특수채 5년, 그 다음에 국고채 3년, 국고채 20년,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뭐 상금채 1년, 콜, CD. 지금 상당히 제가 일부러 여기 기간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지금 이종 채권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단기 이종이라고 나온 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니까 들쭉날쭉 이렇게 나옵니다. 넣어진 순서 그대로 나온 거죠. 자, 이번엔 주요 종목은 이제는 보여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종목에는 해당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해당 종류가 아니고 종목이 들어있는데 보면 20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 16년에 돌아오는 거, 15년, 21년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이 들어가 있지만 이 종목들을 여기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일드 커브 형성되게끔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 해당하는 포인트에 갈 때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당하는 포인트에 가면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채권이 뭔지를 여기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주요 종목과 이중 채권을 두 개를 섞은 개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관심 종목을 선정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축을 바꾸는 거구나 아니면 뭐 축의 차트 색깔을 바꾸는 거구나 인쇄할 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국가와 국가, 아니면 스프레드와, 일드 커브와 일드 커브의 스프레드를 볼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특정한 한 국가나 어떤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그 특정 시점별로 비교를 해서 보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날짜를 찍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제, 숫자만 있는 경우와 숫자와 차트가 있는 경우, 차트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클릭을 해서 보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아, 이렇구나. 이거였네? 이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이동시켜서 또는 표를 이동시켜서 그림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드 커브 또는 이자율의 만기 구조 또는 기간 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